대한민국의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판 음서제 같은 입학사정관제는 폐지하고 수능은 2번 보도록 하여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 제도도 바꾸겠습니다. 또한 사법고시는 존치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는 입시 제도를 이렇게 바꾸자고 했습니다. 지금 수시 제도나 입학 사정관제 이것은 특정 집단, 특혜 집단, 또 기득권층, 특권층의 전유물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서민 자제들은 이 제도로 입학하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시제도 폐지하고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도 폐지하고 정시로 수능을 2번을 봐서 2번 중에서 1번 잘 본 것 그것을 중심으로 대입시를 제도 개편을 하자. 그렇게 내 주장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사회로 만들자 그 뜻입니다. 수능 출제 범위는 EBS 방송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적어도 70% 이상 출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EBS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당당하게 대학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를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특권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로스쿨이나 어전은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국립외교대학원이라고 외교부 관련되는 자제들만 주로 특채되는 그 대학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전부 폐지하고 로스쿨은 사법시험제도 부활을 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판검사, 변호사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의과대학으로 다시 돌려서 어전원을 통해서 의사 되는 길보다도 정식으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거기서 의사고시를 보고 의사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국립외교대학원은 폐지를 하고 외무고시를 부활을 해서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 주장을 쭉 하면서 고려시대 엄서제도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엄서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제도인데 고관의 자제들은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특채로 고위공직자가 되는 그런 제도죠. 그 제도와 로스쿨이나 어전원이나 국립외교대학원이 다를 바 있느냐?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내가 그런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저는 대입 유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입학사정관제하고 그리고 수시 입학제도를 대폭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엄서제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서민의 애들은 우리나라 지금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20%하고 서민들의 교육비 격차가 8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입학사정관제로 통해 가지고 그 스펙 좋은 사람들 먼저 뽑아버리고 그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이제 현실화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한 사회가 되고 과정은 공정한 사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그 사이에 좌파 교육감의 자제들 한번 쭉 보십시오. 상당수가 자사고 외고 나왔죠. 그리고 해외 유학 가서 특별한 스펙 쌓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사고 외고 폐지하고 반미를 외치면서 자식들은 또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일이 다반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 딸이 외고 들어갈 때 한영외고라고 그러죠. 한영외고 들어갈 때 그게 공정했습니까? 그리고 고려대학 입학할 때 그게 정식으로 입학한 겁니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들어간 게 정상적입니까? 그리고 부산대 의전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간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자기들은 온갖 편법, 탈법을 다 쓰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습니까? 국민들이 왜 분노를 합니까? 조국 사태에 대해서. 참 뻔뻔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이제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쪽 진영이 총출동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조국 방어를 하고 있죠. 그 방어 논리를 보면 그것은 상식의 근거를 둔 논리가 아니고 그것은 진영 논리죠. 좌파들은 뭘 해도 옳다. 그런 진영 논리죠. 그래서 왜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촛불을 들 때 정치적인 목적에서 촛불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분노를 하겠습니까? 최순실 사태 때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유라의 어린애의 말 한마디였죠. 백도 돈도 실력이다. 그 말 한마디였죠. 그 말 한마디로 국민들을 분노케 해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지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유라 사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죠. 우파는 비겁하고 좌파는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실정적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조국 사태입니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할 것이 지난 대선 때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대한민국 3대 세력을 타도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가기 어렵다. 그 첫째가 정교조다. 두 번째가 민주노총이다. 세 번째가 종북 세력이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박근혜 탄핵에 묻혀서 제가 하던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국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교조의 나라가 됐죠.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죠. 종북 세력의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입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의 꿈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 자식 잘되기 첫째가, 둘째가 내 집 갚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주택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자식 잘되기인데 좌파 정권의 핵심들은
내 자식만 잘 되고 서민 자식들은 내 알 바 없다. 그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것에 국민 여러분 분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뻔뻔한 이 문재인 정권 두고 볼 수 있습니까? 분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의 교육 제도 그리고 사회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런 희망의 사다리를 다 걷어치우고 있어요. 사법심적 제도 없애고 특권층이나 잘 사는 집에 애들만 로스쿨 가가지고 또 거기서 대를 이어서 판검사하고 지금 공부를 잘해도 판검사 되기 어려워요. 10분의 대물림 현상을 돈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10분까지 상속하는 그런 사회로 한국 사회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국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만 이렇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